최근에 세계 경제에 너무나도 큰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과 사우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친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미국과 사우디는 물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석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살만의 계략에 트럼프가 넘어간다면 앞으로 석유 패권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미국의 셰일 혁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말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얼마큼 접대를 받았냐를 갖고 대통령의 외교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항상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접대를 잘해주잖아요. 그만큼 뽑아먹을 게 많을 때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환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공항까지 직접 빈살만 왕세자가 영접을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죠. 이건 사우디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귀빈에 대한 일종의 예우 같은 겁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예우를 절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이렇게 공항까지 영접하는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고 받아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빈살만의 선물은 이렇게 공항에서 극진하게 영접한 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아주 적극적으로 원유 증산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41만 1000배럴을 증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살짝 반대한 게 아니냐 이런 외신 보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바이든 때는 정반대였거든요.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원유 감산을 주도했습니다. 원유 생산량을 확 줄이니까 그때 유가 막 튀고 막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한테 감산하지 말고 증산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그만 빈살만 왕세자한테 완전히 무시당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자마자 원유를 대폭 증산하면서 화답을 했다. 그러면 역시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는 무지무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빈살만의 무시무시한 계략이 숨어 있거든요. 빈살만 왕세자가 사업에 재주가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애매하지만 적어도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사실은 유가에 대한 앞으로 패권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진실은 미국과 사우디의 석유 전쟁의 서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나라 지금 석유에 정말 강력한 강국들이잖아요. 여기에 러시아까지 넣어서 세 나라가 지금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사우디 쪽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일단 셰일 업계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박이 날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드릴, 베이비 드릴. 얘야, 석유를 시추해라. 더 시추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셰일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를 엄청 많이 완화해주면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니까 셰일 업계는 대박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셰일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엄청나게 돈을 지원해줬습니다. 뭐 트럼프 캠프에 다 간 돈은 아니고 트럼프와 공화당한테 지출한 돈이 6천억 원이나 된다라는 클라이밋 파워의 이런 자료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다들 트럼프에 줄 쓴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이 사람도 석유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캐시 워렌 같은 경우도 500만 달러를 기부했죠. 미국 내 석유업자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실상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사를 하나 썼죠. 대박은커녕 쪽박난 미 셰일 업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인데, 자,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제목인데 실제로 셰일 업체들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유가만 딱 놓고 보면 트럼프의 공약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가를 반값으로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78달러, 요거 반값으로 만들면 40달러까지 떨어뜨리면 되겠죠. 근데 유가는 꽤 많이 떨어졌어요. 트럼프 취임한 날부터 6월 6일까지 제가 이거 종가 전에 만들어서 63달러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종가는 64달러였으니까 78달러에서 64달러로 떨어져서 공약의 한 절반 정도는 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업계의 원유 생산량은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냐? 자, 바이든 때 원래 이렇게 원유 생산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그때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 업계를 규제하고 환경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2022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셰일 업체에 대한 모든 규제를 이미 2020년에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점점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끊임없이 늘어났던 거예요. 바이든 때 일일 원유 생산량이 1340만 배럴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때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1310만 배럴로 30만 배럴이 줄었습니다. 에이, 30만 배럴 갖고 뭐 그러냐. 뭐 그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물론 그렇죠. 뭐 그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30만 배럴은 쉬운 일인데 문제는 트럼프 공약이 얼마였냐. 앞으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 즉 2,600만 배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게 온갖 규제를 완화해줘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생산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 유가가 떨어진 이유는 미국의 셰일 오일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산을 해줬던 건 사우디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아예 깃발을 들고 끊임없이 증산을 해주면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려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경제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냐? 그렇게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의 셰일 오일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거든요. 자, 트럼프 관세가 있기 전과 트럼프 관세가 생긴 다음은 완전히 셰일 오일 생산 비용이 달라졌습니다. 자,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케이싱이라 그래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철관이 있는데 이 강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케이싱 비용이 셰일 오일은 두꺼운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전통적인 오일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다가 이것도 부족하다고 50% 관세로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싱용 강철에 붙는 관세도 25%였다가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 등 다른 원유 생산국은 원유 생산 비용이 예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미국의 셰일 업체만 비용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인 거죠. 왜냐? 지금 사우디가 원유를 조금만 증산해서 유가를 적정하게 떨어뜨려 놓으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아주 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퍼미안 분지 셰일 오일 생산이 정말 많이 되는 곳이죠. 여기에 셰일 오일 생산 비용을 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평균 7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우디의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했기 때문에 2010년대 중반에는 65달러까지 낮췄고 2010년대 후반에는 평균 48달러까지 낮췄습니다. 특히 퍼미안 분지의 코어 지역, 요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는 40달러까지 생산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제는 국제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오일 강국, 원유 강국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40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2025년에 얼마나 올랐냐? 평균 62달러로 올랐습니다. 물론 코어 지역은 아직도 55달러에서 한 60달러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외곽 지역이 어느 정도냐? 자, 외곽은 이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데
65달러까지 올라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이든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 인건비도 오르고 생산 단가가 올랐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25% 철강 관세를 물리면서 생산 단가가 이렇게 갑자기 62달러, 65달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강 관세를 최근에 25에서 50%로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퍼미안 분지 평균 오일 생산 단가가 67달러까지 가고 외곽 지역은 7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간파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70달러 아래로만 유지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생산 비용이 더 비싸면 누가 셰일 오일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셰일 오일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겠죠. 그래서 빈살만이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증산을 주도했던 건 결코 트럼프에 대한 선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자, 5월 5일자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가 57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란 핵 협상까지 시작되니까 이렇게 유가가 57달러까지 떨어졌던 건데 웬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이 공전하니까 유가가 5월 8일부터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뭐라고 발표했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할 것이다. 얼마? 41만 배럴을 증산할 것이다. 그래서 유가를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을 사우디 쪽에서 흘린 겁니다. 이렇게 굳이 빈살만이 나서서 올라가는 유가를 떨어뜨렸던 이유는 뭐냐? 몇 달만 더 70달러 아래로만 만들어 놓으면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빈살만 왕세자가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빈살만이 희생하면서 유가를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사우디의 2024년 재정 적자를 보면 전망치가 원래는 210달러였습니다. 그때 유가가 86달러니까 86달러 놓고 재정 적자 계산하니 210억 달러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재정 적자가 310억 달러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유가가 지난해에 평균 82달러였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60달러면 사우디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작년에 310억 달러로 한 3% 정도였는데 60달러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재정 적자가 15%나 심지어 20%도 될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살만이 자국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트럼프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원유를 증산해줬다? 아닙니다. 사우디는 원래 재정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한 국제 유가 수준이 몇 달러냐? 이게 여러분 앞으로 국제 유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92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입니다. IMF는 100달러까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미국의 상업은행은 92달러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달러다. 그 얘기는 사우디 입장에서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희생을 감수한 원유 증산이 빈살만의 선물이냐 아니면 빈살만의 공격이냐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사우디는요.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미 셰일 업체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사우디의 저가 공세에 한 넉 달 만에 미국의 셰일 업계가 항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미국의 원유 시추 장비 가동이 1년 전 대비 5%가 감소했고요. 셰브론은 직원의 15%에서 20%를 감원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추 장비 가동이 장기간 중단돼서 콜드 스택 상태가 되면 앞으로 이게 가동이 잘 안 되거든요. 새로 다시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럼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요 60달러대를 몇 달만 더 유지해도 이제 원유 시장의 컨트롤 타워 이게 사우디로 다시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현재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유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증산한다고 발표하고 몇 달만 더 끌면 된다라고
빈살만 왕세자가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사실 사우디는요, 석유 전쟁에서 한번 미국에 패배한 적이 있죠.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그 직전인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사우디와 미국의 석유 전쟁이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에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가 넘어가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그때 생산 단가가 한 $70, 한 $65 요 정도였기 때문에 생산량을 왕창 늘려가면서 시장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셰일 오일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 업체를 죽이려고 증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유가가 떨어졌냐? $115에서 $30까지 떨어졌는데 당시에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업체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생산성 혁명을 하게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미안 분지의 중심지 코어 지역에서는 이 원유 생산 단가를 $40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빚지면서 투자를 해서 이 유가에서 버텨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가 점점 시장을 잃어버리고 미국이 시장을 먹어가면서 나중 가서 유가가 다시 튀니까 시장을 다 미국한테 뺏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우디가 셰일 오일에 참패를 했던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의 상황과 2016년이 완전히 달라진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미국 셰일 업체들의 생산 비용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때문에 일어났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지금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비용이 늘어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다가 50%까지 관세를 붙인다. 아니 이미 25%로도 미국의 셰일 업체들 다 죽어나가는데 이걸 50%까지 올리면 진짜 이건 끝장이라니까요. 더군다나 이 미국의 셰일 업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실 사우디의 석유는요, 석유를 파내도 다시 우물처럼 석유가 다시 고이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셰일 오일은 정말 다른데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처음에는 셰일 오일이 정말 높은 압력을 받아서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가면서 압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 이게 생산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석유가 마구 뿜어져 나올 때는 쉽게 석유가 나오니까 생산 비용이 낮지만 압력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물을 다시 더 집어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석유를 뽑아내야 되니까 생산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이 셰일 유전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셰일 오일을 캐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냐? 2014년이나 16년에는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셰일 업체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리면서 계속 버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우디도 못 견딘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유가가 $90는 넘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30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틴다는 쪽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우디도 증산을 멈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죠. 201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1.5에서 2%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4.3에서 4.7을 왔다 갔다 하니 거의 금리가 2.5배, 3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빌려서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추장비 자체가 급감하고 투자가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이번에는 빈살만이 셰일 오일을 공격했을 때 이길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원유 증산을 하는 걸 일단은 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낮춰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빈살만이 유가를 낮춰주면 지금 당장은 좋으니까 빈살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국의 셰일 업체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트럼프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으면 사실 미국의 셰일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빈살만이 주는 저유가의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유가를 컨트롤할 힘을 사우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원하는 유가는 최소 90달러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달러대까지 유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의 이 놀라운 계략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셰일 오일 계속해서 육성해서 이 석유의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왜냐? 우리나라는 유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바로 악화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빈살만보다는 트럼프가 이겼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여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 업체들이 앞으로 유전을 자꾸 폐쇄하게 돼서 결국 컨트롤 타워가 사우디로 넘어가는 시점, 그게 앞으로 유가의 전망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지식한방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